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입맛을 살려라. 오늘 이야기는 잃어버린 입맛의 그 원인과 치료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먹음직스러운 통닭이네요. 자, 이 이미지를 보시면 군침이 생겨납니까? 침이 입안 가득 차이면 건강지수가 높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이야기 시작 전에 혀는 좀 짧지만은 구독, 알림을 눌러주시면 다음 강의를 쉽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 책 하권 10에서 12쪽 그리고 175쪽에서 211쪽까지 펼쳐진 이야기 중에서 새롭게 만든 내용들입니다. 이번 99번째 이야기는 잃어버린 입맛의 그 원인과 치료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입맛은 코가 고장나 냄새를 못 맡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체는 코에서 공기가 유입되면 이 비강의 동굴이 이만큼 큽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만큼 큰 동굴 속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죠.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바이러스나 미세 세균이 공기 중에 떠돌다가 코 점막에 침투하면은 우리 몸에는 백혈구 면역체계가 반응해서 싸우죠. 싸우다 죽으면 염증이 자꾸자꾸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 이렇게 싸워 이기려고 혈관을 확장하게 되면 코의 점막이 붓게 되고 붉어지면서 염증이 점점 더 많이 생기고 그 점액의 분비는 점점 증가하게 되어 콧물이 흐르다가 결국은 줄줄줄 흐르게 됩니다. 이미 뭐냐? 백혈구가 균, 바이러스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싸우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점액이 많아야 더 많은 세균, 바이러스를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콧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세 번째, 근데 이 한계를 초과하게 되면 이제 야, 나는 모르겠다. 그래서 초과하면 코와 코 안의 연기라는 관상동맥이 막히게 됩니다. 이 코가 막히면 상피세포가 냄새를 감지하지 못합니다. 코를 똥 막고 야, 그 다음 코에서는 절대 이제 균을 죽이지 못하니까 갑상선 네가 대신해야 하고 이제 목으로 숨을 쉬게 만드는 것이에요. 네 번째, 따라서 음식의 맛은 냄새와 입맛이 합쳐져서 우리가 맛이 감지가 되는데 코가 막혀 있게 되면 음식의 냄새와 맛을 감지할 수 없게 되고 입안의 음식 맛까지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는 입안에서의 맛을 느낄 때도 코 안의 상피세포가 맡은 향과 혀의 맛이 결합되지 않아서 향기나 맛의 강도를 느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 림빅 시스템, 즉 냄새는 변연계, 변연계의 뇌가 있죠. 이 변연계의 뇌에서 전달되는데 이것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해마, 편도, 치아, 대상해, 원시 피질을 포함하는 뇌 구조의 집단 시스템입니다. 이 집단 시스템이 시상 하부와 중격 부위, 중막 부위와 교류하며 맛을 연합적으로 감지하는 데 문제가 생긴 탓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 미각 상실은 복합적인 질병의 신호탄입니다. 자, 이 갑상선, 침샘, 기미샘,
혐의샘, 그 다음 비강안, 특히 상피세포 후각구가 고장이 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이 고혈압이나 질병이 있게 되면은 우리가 뇌의 압력이 높아집니다. 질병이 있게 되면 몸 안에 질병과 염증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뇌압을 높이죠. 그래서 뇌압이 높게 되면 이 변형계, 즉 뇌의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 흔히 우리가 짙은 향수를 맡으면 머리가 어지럽고 띵하죠. 띵한 등 코 안의 비강의 관상동맥이 막힌 것이 주요 원인이지만 한편 혀밑, 귀밑, 턱밑샘과 연결된 소화신경의 이상도 한 원인이 됩니다. 세 번째, 갑상선과 갑상연골, 구개편도, 후두개 등의 목의 혈류가 함께 늘어져 있는 복합적인 문제에서도 맛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또 코로 연결된 눈물샘이 막히거나 기의 이관 등 즉 시청각의 혈류가 늘어져도 문제가 생깁니다. 다섯 번째, 자, 이렇게 해서 코가 막히면 입안이 매우 건조해지죠. 이 구강 내 건조함은 미각세포들의 민감도를 잃게 되어 맛을 느끼지 못하게 되므로 평소 침이 생기지 않고 입안이 자주 마르게 되면 적당히 물을 적셔주고 특히 아침 저녁에 코에 물 청소하는 것, 코를 넣었다 한 서너 번 딱 하게 되면 미각을 찾게 되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그러므로 비염 환자나 코가 막힌 상태에서는 가급적이면 매운 음식보다는 순한 음식을 드시는 것이 더 건강에 이롭습니다. 일곱 번째, 맛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미 코 안의 비강과 호흡기관, 뇌압 낮추기, 갑상연골 등을 함께 다스려야 나을 수 있는 복합성 질환입니다. 세 번째, 미각 실종은 혀 혈류의 문제도 한 몫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혀 끝에서는 단맛, 중앙에서는 짠맛, 신맛, 안쪽에서는 선맛을 느끼죠. 자, 첫 번째, 입맛이 없는 이유는 맛을 느끼지 못하는 혀의 혈류가 문제가 생긴 것으로 이미 신진대사 여기저기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특히 뇌압이 높으면 가장 빨리 오는 게 미각이에요. 미각 상실입니다. 두 번째, 미각을 담당하는 혀 표면의 단맛, 신맛, 짠맛, 선맛 그리고 압통, 아픈 매운맛까지 감지하는 센서의 이상이나 미각신경을 통해 뇌의 림빅 시스템의 중추로 전달되는 시스템이 고장이 난 겁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를 받든지 질병과 약물, 감정 변화, 영양 결핍 등으로 문제가 된 인체를 복구하느라고 오감 중에서 시각, 청각을 제외하고 미각을 가장 먼저 상실시켜서 나머지를 복구하려고 하는 현상이에요. 네 번째, 코와 입 안, 목의 갑상연골의 혈류 흐름이 느려져 입맛이 사라지면 보통 사람들은 입맛을 찾으려고 발악을 하는데 주의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그래서 옛날 먹었던 그 음식의 그 맛 때문에 더 짜고 더 맵고 더 강력한 양념을 원하게 되는데 이럴수록 실종된 미각은 점점 찾기가 힘겨워지게 됩니다. 여섯 번째, 입맛을 찾는 방법은 코와 입, 목의 혈류를 개선하는 일입니다. 코 안의 비강 위의 상피세포와 혀밑샘, 귀밑샘, 턱밑샘의 침샘을 살려내고 후두덮개와 갑상연골의 혈류를 뚫어줘야 미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따라서 혈류 손따기로 코와 입의 기관, 갑상선, 목의 혈류를 돌리기 위한 손따기를 하고 나면은 한 서너 시간 후 이후가 되면 입맛이 돌아오게 되고 서서히 냄새도 맡을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번째,
미각 상실이 만드는 현상들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참외 냄새를 탁 맡으면 참외의 그 달콤한 향기가 코에 가면 이 후각구, 요 상피세포, 흔히 후각세포라죠. 여기에서 맛을 감지해서 변형계의 뇌로 보내면 우리가 맛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또 이 혀에서는 또 맛을 감지해서 함께 그 향과 맛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초기에는 가벼운 감기처럼 콧물이 자주 나오기를 반복하며 조금씩 면역 기능이 약화됩니다. 두 번째, 평소 원기가 충만했던 일상이 사라지고 기력이 쇠한 듯 하다가 급기야 점점 무기력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 서서히 코가 자주 막히는 현상이 자주 반복하고 미약한 냄새를 가려내지 못하게 됩니다. 네 번째, 없었던 비염이 나타나고 목의 편도가 붓는 등 목 주변의 갑상선에서 목이 뻐근하고 혈류가 여기저기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지하실이나 백화점 등 나쁜 공기에 접하면 재채기를 하거나 콧물을 자주 흘리게 되고 특히 담배 냄새가 역겨워 죽습니다. 이미 이때는 미각이 상실된 겁니다. 이제 맛은커녕 음식의 모든 냄새를 맡을 수가 없고 음식의 맛, 미각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문제는 이러한 잘못된 후각과 미각이 상실되면 유전자 구조가 자식에게 그대로 대물림됩니다. 유전되어 물려주기 싫으면 뇌병을 고치고 아이를 가져야 됩니다. 여덟 번째, 그래서 평소 혈류순 따기로 다스려서 미각을 살려내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 보세요. 다섯 번째, 자 그럼 미각, 입맛을 찾는 혈류순 따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딸쯤이에요. 사람들이 내가 공짜로 찾아낸 정보라고 하찮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내가 만든 질병 내가 고쳐보세요. 이 방법 외에는 어떤 약을 먹어도 쉽게 회복하기가 힘이 듭니다. 자, 다른 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엄지 마투와 갑상선과 목의 혈류를 돌려줍니다. 이때 피를 최대한 짜내는데 이 끝에서 피가 분사되거나 안 나올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최대한 짜내주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다음은 약지입니다. 반지 손가락 약지 나사와 다투를 따고 피를 최대한 짜내줍니다. 요까지 하고 조금 쉬어주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양손을 따준 후에 이제 목이나 편도, 갑상선, 폐의 기능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하면 숨쉬기가 조금 편해지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시간 정도 휴식을 취한 후에 새끼손가락 끝 가 위치와 B 마이너를 뜯어주게 따줍니다. 따주고 한 10분 정도 있으면 코가 이상하게 붕 뚫리는 것 같고 콧물도 멈춰지는 이런 기분이 들 겁니다. 자, 이렇게 따다 보면 이런 농백혈, 제가 좋아하는 농백혈, 죽은 백혈구 고름의 덩어리, 농백혈이 나올 수도 있고 혹은 피가 막 분사되기도 하고 또 안 나온다 그러면 그 가까운 부분 찔러도 괜찮아요. 대충 찔러서 피를 일단 나오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혈류가 흐릅니다. 이때 혈류가 막힌 조직의 손가락에는 피가 나오지 않거나 피가 나오다가 농백혈이 나오기도 하고 엄지나 새끼손가락 끝에서는 피가 분사 팍 솟구칩니다. 이럴 때는 안 나올 때까지 최대한 짜내주면 좋습니다. 자, 따고 나면 서서히 입맛이 살아나 밥이 이렇게 마실 수가 없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사람은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죠. 이게 정상적인 위장의 흐름인데 위가 이렇게 펑펑펑 커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 짓누르고 췌장 짓누르고 숨까지 못 쉬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급체 현상인데, 자,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이야기 마치기 전에 좋아요 꼭
구독, 알림을 눌러주시면 다음 강의를 더 유익하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이 100번째 강의입니다. 급체 비방. 이 급체의 원인과 치료의 3요소, 핵심 요소를만 가지고 다음 주 이야기를 엮어나가겠습니다. 예, 긴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한 일상 되세요.